자, 방금 보신 대로 지난해 말 강서구가 에코델타시티 신설 법정동의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강서구 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긴 했습니다만 만약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이름이 외국어가 되는 겁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마냥 내세울 만한 건지 의문입니다. 동아대 국어문화원 박주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언어 학자로서 이 에코델타 시티의 에코델타 동, 예,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최초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파격적인 네, 결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또 대부분의 국어 연구자들이 내놓고 있는 입장처럼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에코델타 시티도 그렇고 센텀 시티, 마린 시티 이런 명칭들도 또 시민들의 그 선호도 조사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에코델타 동이라고 하는 법정구역의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외래어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전국 법정동 3천여 개 중에 외국어나 외래어로 된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여태까지. 네. 강서구 입장에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시민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고 또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발표된 것에서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7월 무렵에 법정동 명칭 공모전을 강서구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건을 선정했고 거기서 10월 무렵에 강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제 48% 정도 되는 시민들이 에코델타동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 2위는 가람동이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예. 3위가 삼성동이라는 명칭으로 삼성동? 예, 예.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지역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이런 노력이나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행정사안을 결정할 때에 모든 것에 기댄다든지 그리고 그 결과의 몫이 시민에게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가람동이나 삼성동도 듣기에는 그렇죠.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후보군에 올라왔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에코델타 동을 두고 외국어,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의 접근, 또 아니면 이 외국어를 이렇게 썼을 때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어떤 문제들이 예상이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어떤 관점에 따르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짚어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네. 일각에서는 어떤 이름을 부르기 좋고 또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외래어를 지향하고 우리말을 쓰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네.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또 다른 또 언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법정동의 명칭까지도 우리가 고유어로 충분히 어떤 의미나 개념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외래어 또는 외국어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면 나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공공언어는 다 외래어나 외국어로만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언어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인데 우리 언어의 영혼을 내어준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번지게 됩니다. 네. 자율성 있게 정할 수 있게 뒀는데 언어의 정체성이라든지 연구원님께서 사실 수년 전부터 그 공공언어와 관련된 것들 계속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언어가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반발이나 논란이 예상보다 큽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글 단체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뭐 한글 단체에 소속된 모든 그 연구자분들을 뭐 대신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 한글 단체뿐만이 아니라 국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또 국어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려스러운 예, 시각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제 각 학회나 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이런 언론을 통한 보도 자료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논란에 관한 토론회 장이나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머리를 모아볼 수 있는 이런 장을 또 지속적으로 네, 확대해 나갈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가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사업들 명칭을 보면 뭐 외래어나 외국어가 다수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문화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해도에 있어서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뭐 간판부터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이제 물론 언어의 창조성이나 역사성이 있긴 하지만 이걸 하나의 유행처럼 그냥 봐야 될런지 아니면 이걸 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런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네, 이것 역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가끔 또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 표기를 잘한 간판들을 접할 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훨씬 많은 수의 간판들이 영어라든지 이런 다른 외국어, 외래어들을 또 한글 표기 없이 로마자만으로만 예. 표기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문화 현상이다. 또 뭐 언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엄격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와 관련된 예. 각 지역에서의 사용 조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보면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등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광고물에 표기하는 것도 네. 원칙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한글을 같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 조례나 또는 네. 각 구 조례로도 이런 것들이 그 보조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 국어 사용 조례는 국어 기본법에서 이렇게 예. 또 같이 국어 연결되어 사용 있는 조례, 국어 예, 사용 예. 조례도 있고요. 부산시 국어 사용 조례 그리고 강서구에서도 국어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뭐 네. 금융 상품도 그렇고 아까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요즘에 뭐 아파트들 이름이나 뭐 세련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어렵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나아가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일종의 이제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요? 네, 뭐 앞서 이제 이전에 다른 인터뷰나 제가 다른 논문을 통해서도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사회, 문화 등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언어 생활이 모든 이런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나와 있지 않고 한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심각한 알 권리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공공 언어들은 사실은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시가 뭐 영어 상용어 도시 이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영어 친화 도시를 좀 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외국어, 외래어 이런 것들 참 많아 보입니다.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이 각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지자체는 그 지역의 얼굴이자 동시에 그 지역민들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탬이 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해당 단어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거고요. 네.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시의 경우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예. 이러한 시점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세계화에 발맞추기보다는 우리 지역민들, 우리 국민들이 언어 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지만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있지는 않은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어라는 것이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혼과 또 정체성의 그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아대 국어문화원 박주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